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이의용 교수입니다. 오늘 저하고 강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하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좀 더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이 뭔가요? 우리는 왜 일을 하나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이라는 건 말이죠. 가치 만드는 게 일입니다. 가치, value. 여러분 탁자가 있어요. 회의실에. 자, 이 휴게실에 있는 탁자를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네, 꽃을 하나 갖다 놓으면 가치가 높아지겠죠? 또 의자를 양쪽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일입니다. 근데 여기 있던 의자를 치우는 건 뭐죠? 일이 아니라 일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꽃을 치워버린다는 것도 일이 아니죠. 자, 일과 일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치를 만들 때 우리는 일이라고 그러지, 가치를 죽이는 것은 일이라고 하질 않아요. 여기에 예비군 훈련 공고가 나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좀 지혜롭다면 이걸 보시면서 야, 나 이 표 정말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가치를 만든다. 한번 일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은 우선 위치를 바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예비군 훈련 공고를 보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소속된 회사가 며칠 날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며칠 날 우리 회사가 가는가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예비군 부대에 있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용자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겠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마. 이게 뭐죠? 일이에요, 일. 우리는 일을 통해서, 그죠? 왜 일을 합니까?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거든요.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만 목적으로 했을 때 그건 우리는 생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직업이라고 얘기해요.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 구분을 여러분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단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단 가치 위에는 목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그 일을 할 때 그 가치를 나의 가치만 키우는 것을 우리는 수단 가치라고 그러고, 나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어떤 가치를 만들 때 우리는 그걸 목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적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의 청소부인데 여기는 우주항공국이죠, 미국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직업이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하자면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청소라는 일은 높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돌 쌓는 사람, 아저씨 뭐 하세요? 나 벽돌 쌓고 있다. 옆에 아저씨 뭐 하세요? 나 벽 쌓고 있다. 또 그 옆에 아저씨는 뭐 하세요? 난 병원 짓고 있다. 자, 이렇게 수단 가치에서 점점 목적 가치로 승화되죠.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공부해서 그 남주냐 너같지, 이것이 뭐냐면 수단 가치예요. 공부해서 나도가 좋아지지만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공부했을 때 그것은 목적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것이 거기서 만드는 가치가, 그 가치가 나만을 위한 가치가 되지 않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4C 스토리라고 해서 C로 시작하는 4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2개를 먼저 해드릴 겁니다. 그것은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 이렇게 4개인데 Critical Thinking과 Creativity, 이 2개가 한 쌍이에요. 그리고 Communication과 Collaboration이 또 한 쌍이고, 이 2개가 따로따로인데 이 4개가 하는 일이 뭐죠? 결국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크리티컬 싱킹과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의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직업은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서 가치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있는 그대로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왜 그렇게 된지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죠. 물론 4가지, 5가지의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요? 문제라는 것은 뭔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만큼 됐을 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 이걸 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돼 했을 때 요 사이를 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지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라는 것은요, 빨리 찾아낼수록 좋은 거예요. 이 늦어질수록 문제가 늦게 발견될수록 그 문제는 점점 커져서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로액티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뭐든지 미리미리 예방하자. 언젠가 이거 터질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빨리 찾아서 터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제 프로액티브예요. 리액티브는 뭐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이제 리액티브예요. 이미 터진 문제는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곧 터질 거는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것은요, 해결하는 열쇠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하고요. 일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은행에 가면 이제 번호표 뽑는 게 있는데 이 번호표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문제의 발견, 크리티컬 싱킹과 또 우리 크리에이티비티에 굉장히 그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은행에 줄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불편해해요. 그리고 2줄 서 있는데 한 줄은 사람이 빨리빨리 나가고 이쪽은 통장 여러 개 가져온 사람이 있어서 2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찾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편안히 앉아서 번호표 뽑아 놓고 앉아 있다 부르면은 가는 거고, 절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사실 있는 그대로 발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 차가 3대가 있는데 어느 차가 제일 커 보입니까? 그렇죠? 제일 앞에 있는 차가 굉장히 커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아마 여러분 찾으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검은 글자를 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다 뭔가를 쓰는 사람은요, 흰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뭐랄까요,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5231이라는 글씨를 흰 글씨로 써는 겁니다. 자, 우리 눈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얘기죠. 길 가다 여러분들 페덱스의 마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2개의 물건이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여기에 숟가락과 화살표가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늘 보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참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2번째는 안 보이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안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계의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버스 어느 쪽으로 달리고 있나요? 이 버스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버스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보세요. 상상력, 보이지 않는 쪽을 생각해야 돼요. 저쪽 면을 한번 보세요. 버스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우측 통행, 차가 우측 통행하는 버스는 항상, 그죠? 오른쪽에 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제 아셨죠?
이 왼쪽에는 지금 우리 보이는 앞쪽에는 문이 없어요. 사람 타는 문이. 그러면 저쪽 뒤편에 사람 타는 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차는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제 가게 같은데, 음식점 같은 데는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손님만 그렇게 불만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만 있는 사람이 모두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한 사람 뒤에는 24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만을 얘기하면 그 뒤에는 24명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사물이나 현상의 변화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죠. 이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붉은 여왕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차를 탔는데 차에서 한참 자고 내려보니까 자기 집 앞에 처음 차를 탔던 곳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네, 그 사이에 차만 간 것도 아니고 세상도 같이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세상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죠.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것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4차 산업의 어떤 그 변화, 바람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거기 모바일이라는 통신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변화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전과 후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언뜻 보면 녹색 옷에 붉은색 잉크가 묻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붉은색 옷에 푸른색, 녹색 잉크가 물들은 거죠.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99%를 다 물들이고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 뉴 노멀 시대로 보이죠. 평상시와 다른 세상이다.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필리핀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했죠. 1945년부터 74년까지 그때 그 필리핀에 파견 나가 있던 군인이 전쟁이 끝났다는 걸 모르고 계속 그 안에 있다가 발견됐어요. 29년 동안 밀림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튜브를 타고 가는데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죠? 상어들도 있고 파도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데 본인은 안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우리 이 세상은 엄청난 그 변화의 지금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멀이라고 그러나 노멀. 노멀이라는 건 평상시 보통 이런 뜻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이거 뭐 평상시와 다른 새로운 기준, 새로운 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멀이 아니라 뉴 노멀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 기준이 바뀌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길 갈 때 전에는 사람을 좌측 통행, 차는 우측 통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우측 통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바꾸는데 한 70년 걸렸어요. 우측으로 사람이 가는 게 뉴노멀입니다. 근데 좌측으로 가는 건 노멀이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좌측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뉴노멀에 의해서 오는 사람은 부딪혀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자, 있는 그대로 세상을 봐야 되겠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다양해요. 약시, 근시, 원시, 난시, 짝시, 착시. 그래서 우리는,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만은 세상을 있는 대로 잘 보질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내 옆에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의식은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뭐랄까요? 찬 공기가 오면 우리 손이 시릴 때 이게 예민한 거잖아요. 감수성이고. 또 공기가 나쁘면 막 이상해지고 금방 머리가 아프고 이게 예민한 건데 그런 예민한 감성,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찾아야 돼요. 문제가 있나 없나를 찾아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자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을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없애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요즘 우리가 손 열심히 닦죠. 마스크 쓰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요. 감기 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말도 못하게 줄어들었어요. 위생이 철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렇게 조심한다면 아픈 사람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그런 구호를 혼자 외쳐야 돼요. 자문해야 됩니다. 자문. 야, 지금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 자신은 지금 이대로 좋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지금대로 좋다. 그러면 열심히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되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살펴보세요. 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우리 가정 뭐가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방에 어떤 그 가구가 배치에 문제가 없는지 또 전기 코드 같은 게 오래돼서 낡아서 문제가 없는지 지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문제를 찾아내서 더 좋은 거를 만들고 더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단체적으로 밥을 먹는 곳에 가면요. 이런 그 트레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이제 밥을 타서 먹는데 참 불편한 게 있어요. 저는 뭔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 수저예요, 수저. 왜 수저를 처음부터 주느냐? 요즘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수저를 올려놓으면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참 불편하죠. 그리고 반찬을 계속 타고 밥을 이렇게 넣는 그 과정,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혹시 수저가 떨어질까봐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죠? 문제죠. 개선해야 될 점이죠. 이걸 고치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발견 못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원인의 발견입니다. 왜 그렇게 됐지 그게? 왜 이럴까? 원인을 찾아내야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군들이 이라크 전쟁에 갔을 때 2,000명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Why라고 쓴 거예요. 왜 우리는 이라크에 가서 죽어야 했나?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인데 네, 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아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좋은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렇지? 원인을 계속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학교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출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버스를 탑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왜 식사를 합니까? 왜라는 생각하면 우리가 목적을 자꾸 찾게 돼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목적을 놓치고 목적 없이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시간도 낭비가 되고 생각지 않았던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 특성 요인도라는 거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원인들을 쭉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원인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거죠. 네.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앞으로 모든 그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는 그 AI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AI가 하지 못하는 일. 다시 말하면 창조적인 거, 생각하는 거, 창의적인 거, 이런 겁니다. 작품, 예술 작품 만드는 거라든가, 어떤 소설을 쓴다든지, 문학, 이런 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가져야 앞으로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창조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상상력, 유창성, 유연성. 유창성, 상상력, 유연성이죠. 유창성은 뭐죠? 수많은 해결책을 막 꺼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 이름 대라고 하면 몇 개쯤 될 수 있어요? 한 20개? 어떤 사람 한 100개 되거든요. 그 사람 뭐예요? 굉장히 유창성이 뛰어나다 보는 거예요. 성 말고, 산 이름 했죠? 성 이름 있어요, 성 이름. 김씨, 씨, 최씨, 이런 성. 그것도 한 5개, 10개밖에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것도 50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창성입니다. 유연성은 막 틀을 넘나드는 거예요. 네. 이 틀을 깨고 유연하게 넘나드는 거. 상상력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창조성의 3요소입니다. 유창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했을 때 한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 30가지를 음식 이름을 대면서 이 중에 하나 먹을까?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결국 그 유창성이 창의성이에요.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보라는 거죠. 뭔가에 뭐를 더할 방법이 없을까? 제가 여기 지금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이 시계 줄이 없는 시계가 있었어요. 이 동그란 거만 있는 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줄이 생겼단 말이에요. 줄이 생겨서 이게 손에다 차고 다닐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건 뭐야? 더한 거죠. 자, 뭐에서 뭔가를 빼버리는 겁니다. 아까 더하기에는 여기다 지우개도 하나 붙이면 되는 것이죠. 더하기, 빼는 거죠. 있는 거에서 뭘 하나 뺄 수 있고, 뭘 곱하기 교체한다고 봅시다. 뭐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누기는 분해하는 거죠. 분해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뭔가 더 넣을 수 있고, 그 스프 대신 딴 걸 넣을 수도 있고요. 라면 이 안에서 뭘 빼낼 수 있고요. 또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일날 케이크를 샀는데, 케이크를 자르던 칼에 말이죠. 밑에 이렇게 성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불 켤 수 있도록 마찰이 있는 것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어떠세요? 더한 거죠. 그죠? 칼이라는 것에다가 성냥을 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창의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더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베네통 여러분 잘 알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유행 문제로 베네통의 어떤 그 상품이 재고가 막 쌓여서 안 팔리게 됐어요. 굉장히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실을 염색해서 그걸 가지고 천을 짜가지고 재단하고 봉제해서 파는 건데, 옷을. 이때 이 베네통 내부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 나온 거예요. 이 염색이라는 단계를 두 번째 단계에 놓지 말고 마지막에 놓자. 그러니까 유행이 바뀌니까 일단 천연실로 천 짜서 재단해서 옷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파란색을 좋아하면 파란색을 많이 찍고 빨간색 좋아하면 빨간색을 많이 찍자. 이렇게 공정을 바꾼 거예요, 순서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돈 안 들이고 우리 창의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이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틀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TV보다 잡은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열매인데요. 과수원의 이 열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수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 때려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한 다음에 이걸 다 주워야 되는데, 이게 맞았기 때문에 터지기도 하고 굉장히 불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이렇게 주워서 한 곳을 모은다는 게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 쓴 걸 보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아예 과수원을 우리나라에 논같이 만들어요. 논 같은 데다 과수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키우고 가을이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이게 열리잖아요. 열렸을 때 그 논에다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다 차죠. 나무를 다 이렇게 물이 뒤집어 이렇게 차게 됩니다. 덮게 되죠. 덮게 되면. 그럼 이제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뜯어내는 거예요. 나무에서. 뜯어내면은 다 뜨죠. 열매가. 다 뜨면 지금 보듯이 이렇게 거둬서 다 운반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시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보셨죠? 요즘 선거철에는 또 선거하는 플래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뭐 느끼세요? 이게 바람 불 때요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됩니다. 막 찢어지고 또 이걸 붙이고 있는 이쪽에 기물이 막 파손되고 심한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한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이게 바람 방향으로 누울 수 있도록 단추만 누르면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편편해지고. 그러면 바람에 마찰이 적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 막 이 벽을 넘나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늘 그냥 그대로 전과 동, 지난번에 했던 대로 이번에도 다음에도 이번에 했던 대로 똑같이.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지난번에 하던 식으로 이번에도 또 다음 학기도 똑같이. 또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의 일도 지난번에 전에 담당자가 했던 대로 나도 똑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 선배들이 하는 일을 나는 조금 아이디어를 넣어서 새롭게 해서 일의 가치를 더 키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죠. 네. 강화도에 가면 이런 집이 있어요. 굉장하죠? 펜션인데 아랫집은 몇 달치가 예약되어 있고요. 위에 집은 1년 정도 예약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펜션이라 하더라도 뭔가 아이디어를 새롭게 하면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밑에 두 집도 대단한 아이디어지만 위에 있는 집은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차 집 모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아래 위가 바뀌었죠.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어떻게 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싶잖아요. 펜션 이왕이면. 네,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이런 집을 가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카페들이 많이 있는 카페촌이 있는데 보면 집들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 카페촌에 이런 집이 하나 있다면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집으로 가서 차를 한잔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돈 더 주고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비누 공장에서 이제 비누를 포장하잖아요. 그 기계가 이제 오작동이 되는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비누가 안 들어간 케이스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컨설팅을 받았어요. 엑스레이 투시기를 공장에 이제 집어넣기로 했죠. 돈이 막 10만 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돈이 들어가는 거죠. 10만 불이면 1억이잖아요. 그죠? 네? 또 10만 불. 아, 또 기계값, 인건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빈 케이스가 나오질 않아요.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젊은 신입사원 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건 뭐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선풍기로 이런 빈 케이스를 날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풍기를 세게 틀어놔가지고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그 통 있잖아요. 그 비닐 케이스. 이 케이스가 이렇게 오면 세게 부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날아가죠. 근데 비누가 들어있는 거는 안 날아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이 친구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될 거예요. 1억이 뭐예요, 지금? 5억, 6억에다가 뭐, 이거 뭐, 엄청난 돈을 절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이런 창의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가치를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물건값도, 제품의 물건값도 싸지고, 회사의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럼 좀 월급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도 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본 대로 보이지 않는 쪽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화살표가 몇 개로 보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살표가 몇 개로 보이는지. 대개 뭐 한 4개를 화살표라고 보시겠죠? 그렇지만 이것만 4개만 있는 게 아니죠. 내 귀퉁이를 보시면 바깥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또 있잖아요. 그럼 8개죠. 그것뿐인가요? 안쪽으로 중심을 향하는 화살표가 한 4개가 또 있어요. 보이시죠? 그럼 12개잖아요. 이거 화살표가 12개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4개가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일하는 어떤 성과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화살표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력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상당한 부분 앞으로 기계가 다 대신할 거예요. AI가 대신할 거고. 근데 이런 창의력만큼은 기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AI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후 어떨까요?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100살 세대라고 그러는데 100살의 시대인데 그때는 정말 모든 건 다 AI나 기계가 할 거예요. 창의력 있는 사람만 말하자면 뭐랄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벌 수 있다고 할까요? 생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일을 그때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기계한테 일이 다 뺏기고 내일이 없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버스가 어느 쪽으로 달리고 있는가 금방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차가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이 차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필리핀도 그런가요? 싱가포르, 뭐 이런 데는 차가 우리나라랑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요.
길 가다가 이렇게 글자가 거꾸로 반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뒤집혀 있는 글자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응급출동이라는 건데. 근데 왜 이걸 글자를 뒤집어 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앰뷸런스의 가치를 키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차가 앞에서 오는 경우보다는 내 차 뒤에 오는 경우에 내 차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 차가 무슨 차인지를 보려면 룸미러나 사이드미러 같은 것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럼 글자가 반전돼서 보여야 내가 얼른 이제 이 차가 응급출동이구나, 현장 응급의료소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글자를 반전시켜서 새겨 놓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가치를 키웠잖아요. 굉장히 큰 가치를 키운 거예요. 이게 일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냥 땀 뻘뻘 흘리는 게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이다. acceptance finding이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면 제일 좋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서 또 시도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고쳐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비판적으로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 비판적인 사고, 크리티컬 싱킹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비판적이지 않으면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 비판적인 안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판적인 안목, 말하자면 되게 날카롭네 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찾아내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가치가 커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실현이 가능하고 또 합리적인 것을 결정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제 문제 해결이 끝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왜곡된 모습이라든 편견 이런 거 없이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발견될 거예요. 문제 발견. 지금 이대로 좋은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면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문제가 없는지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시간표를 한번 그려보면서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발견하면 우리는 하루를 굉장히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원인을 찾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책을 발견해서 적용하면 그러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계속 밟아나가면 우리는 완벽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번호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온 순서대로 공정하게 앉아서 편하게 자기 일을 순서대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의 원리는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화장실을 옛날에 이렇게 방이 하나씩인데 방 앞에 줄을 섰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멀리서 줄을 서서 먼저 비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빈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히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크리티컬 싱킹과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항상 가지세요. 이거 왜 이렇지? 지금 이대로 좋은가? 막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해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게 돼요. 그걸 창의력이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그러면서 우리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만 찾아내고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으면 비판만 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문제와 시비만 걸지 대안을 내놓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는 아니지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에이티비티,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가치를 만드는 인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공부한 크리티컬 싱킹, 또 크리에이티비티, 이것 외에 또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것은 다 뭘 하는 거죠? 결국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가치를 키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가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학교도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치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직장에 들어가서 또 사회를 위해서 또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대학생 인생설계 워크북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인데 2021년 신학기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광장이라는 광장으로라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이 있어요. 여기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울러서 이 내용은 또 이의용 TV에도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